다 논밭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도 걱정이 있어요. 상승장에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그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늦게 진입한 거 아니냐, 이미 많이 올라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시작했었을 때도 이미 늦었다,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전에도, 그 몇십 년 전에도 사실 그런 히스토리는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랑 어디 가면은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옛날에 어디였는데 다 논밭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됐네? 라고 하시고 쓱 지나가요. 근데 사실 그때라도 거길 샀으면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시세 한탄만 하고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지나간 과거는 지우개로 싹 지우고, 앞으로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이 지역을 접근했을 때 이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이 물건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면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되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이 어떤 시점에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미래에 똑같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그냥 과거에 어떤 아파트가 1억이었는데 뭐 5억이 됐다고 이미 많이 올랐어, 그게 아니라 그 5억짜리가 또 10억이 될 수도 있고 15억이 될 수도 있고 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개포동도 개도 포기한 동네 뭐 이런 썰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평당가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본연의 가치를 공부하고 접근하면 누구나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공부하는 건가요?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알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되죠.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아파트가 있고, 또 어떤 아파트는 계속 저가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팍 오르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이유는 왜인지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매매가 전세가가 차곡차곡 오르는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특징이 실수요자도 선호하고 임차인도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 초등학교 학군도 좋고, 주변에 상가 상권도 있고, 뭐 공공기관들도 있고, 유해시설이 없고, 뭐 공원이 있고, 누가 봐도 선호하는 그런 지역들은 처음에 결혼하고 살면 매매보다 전세를 많이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2년 살아보고 결정하자 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편해, 여기 떠나고 싶지 않아. 근데 투자금이 좀 부족하니 2년 더 살자, 연장 계약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더 좋아. 계속 사니까 이 전세가는 계속 올려주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매매가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선형 롤러코스터 올라가는 것처럼 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떨어질 때도 천천히 떨어집니다. 가격이 지지가 되는 거죠. 하방 지지가 되는 건데, 조용했다가 팍 터지는 곳들은 약간 좀 일시적인 경우가 있어요. 구도심 같은데 경사도 심하게 져 있고, 유해시설도 막 섞여 있고, 막 모텔이나 막 이런 것도 섞여 있고, 학교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데는 매매 전세가 오르지 않고 그냥 잠시 살다가 떠나는 곳, 임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지 않죠.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그러면은 그 조용했던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니까 대출이 되고 세금에서 유리하니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전세가는 많이 올랐는데 매매가는 그대로니까 갭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니 그런 수요들이 막 몰리니까 가격이 이제 팍 오르는 거죠. 매물이 소진이 되면서 그 산 매물들을 1,000만 원 올리고, 그게 또 거래되고, 2,000만 원 올려도 거래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쫙 오르면서 코브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해서 코브라라고 하는 그런 물건들은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때도 팍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살 때는 엑시트 타이밍을 좀 짧게 잡고 빨리 빠져나오는 것도 하는 투자의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과거의 상품들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여기는 왜 이때 이만큼 갑자기 올랐지를 이제 과거를 분석해보면 이제 앞으로 오를 물건들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럼 지금 늦지 않은 건가요? 네,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저도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냈지만,
저도 걱정이 있어요. 뭐 제 자녀가 결혼을 할 때는 집값이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어떤 일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은 그 자녀들도 집을 구할 때 똑같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은 고민이 언젠가는 몇십 년 후에는 저한테 또 새로운 이제 당면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것이 영원히 상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하락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상승하다가 또 주춤하는 순간들도 와요. 그러면 그때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근데 하락장에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분들이 막상 하락장이 되고 분위기가 얼어붙으면 반대로 절대 못 사거든요. 뉴스에서는 막 떨어질 것이다 이러니까 아예 접근을 못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최근 한 2, 3개월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조금 주춤하고 급급 매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소진이 되고 이제 좀 분위기가 요즘 반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 매물들은 줄어들고 다시 호가들이 오르는 추세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어 있으면 저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평상시에 무기를 다양하게 많이 갖춰 있으면 당연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무주택자분들 또는 갈아타기 할 1주택자분들 사실 이 부동산은 우리가 이 한국 사회를 살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접하는 걱정거리 또 이슈거리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도 뭐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지금 올랐다고 또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피하면 사실은 앞으로는 더 저는 멀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의 끈을 반드시 열어두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공부를 반드시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한 명의 공부로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내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내 집만을 하고 또 돈을 잃지 않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파트 촬영을 포함해서 부동산은 반드시 공부해야 할 부분이니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여기 보고.